네, 안녕하세요. 주얼러 이인창입니다. 다이아몬드도 이제 인공지능이 함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. 이제 시작되는 분야다 보니까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어떤 정도의 기술로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지, 또 이걸 도입한 업체의 소식까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인터넷에서 이렇게 AI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호흡기 감염병 진단 돕는 AI, 은행에서 상담하는 AI, 골프존에서 이런 골프 사업과 관련된 AI, 또 정부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렇게 AI로 이룬다, 이렇게 뭐 저 모든 산업에 걸쳐서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고 있는 이런 기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만큼 이 기술이 고도화됐고 이제 상용화 단계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우리 보석 감정의 단계에서도 이 기술이 실제로 접목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이 GIA 다이아몬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955년도에 최초의 다이아몬드 감정사를 발급한 곳이고요. 이곳에서 만든 4C 다이아몬드 체계를 전 세계는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IBM이라는 이제 컴퓨터 관련 회사와 함께 클래러티 감정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. 이 GI에서 특허받은 시스템이 2020년도부터 이미 도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자체에 있는 이런 내포물들을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감정을 해서 찾아내서 등급을 매기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이 GI에서 말하기를 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클래리티 데이터 정보가 수천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. 그 정보를 가지고 이 IBM에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감정 기술을 기계가 학습하게 했고요.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정확도가 올라왔고 상용화 할 수 있는 단계다. 하지만 지금은 사람의 감정사가 일단 주체적으로 감정을 하고, 그리고 이 기계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,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더 고도화된 기계가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단계까지 충분히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인공지능 감정 분야에서 GI와 경쟁을 하고 있는 하나의 다른 업체가 있는데요. 제가 2021년 서울국제 컨퍼런스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 샤린 테크놀리지라는 회사고요. 이곳에서도 다이아 감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. 이 컨퍼런스에서도 이 주제를 발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. 지금은 커팅을 위주로 이 기계가 감정을 해주고 있는데요. 근데 앞으로는 커팅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포물이라든지 그 다음 다이아몬드의 컬러, 크기, 모든 부분을 기계가 자동으로 감정을 하게 될 거다, 그런 내용이었고요.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가 소매점에서 이렇게 판매가 될 때 채굴은 어디서 됐으며 어디로 거쳐서 커팅이 되고 감정이 되어서 내 손에 왔는지 그런 추적 시스템을 개발한다, 그런 기술을 개발해놨고 이제 적용하고 있다, 이런 내용을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셨어요. 그래서 관련 기사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그레이딩 서비스라고 해서 이 샤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한 감정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것도 아까 GI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우선은 감정을 하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기술이 고도화되다 보면 결국 사람이 감정하는 것보다 기계가 더 정확할 수 있겠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기금속 경제신문의 또 다른 기사를 봤는데요. 이 부쉐론에서 이 샤린에서 이 개발한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다, 이런 기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. 부쉐론이라는 브랜드를 뭐 들어본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. 프랑스에서 출발한 부쉐론 브랜드는 이 콰트로링,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가장 인기가 많은 반지입니다. 금액이 1,300만 원이에요. 이 반지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그리고 이 부쉐론은 케링 그룹 안에 속해 있는 브랜드고요. 이 케링 그룹 안에는 구찌, 뭐 세인트로랑, 보테가 베네타 이렇게 쭉쭉 있고, 부쉐론이라는 이 브랜드도 이 회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새로운 걸 뭔가를 도입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부쉐론이라는 곳은 아직은 다이아몬드 판매량으로는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이제 뒤처지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접하는 데 있어서는 더 공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이런 그룹 안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도해 볼 수 있는 브랜드들을 먼저 내세워서 얘네들을 도입해서 반응을 보고,
그리고 정말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더 다양한 브랜드 군으로 확대를 해 나간다든지, 아니면은 이쪽의 반응을 보면서 뭐 루이비통이나 뭐 까르띠에나 방클리프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제 차츰 도입을 해 나가겠죠. 이렇게 선제적 도입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브랜드 그룹이 돼야 이 안에서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테스트 베드를 써볼 수 있는 브랜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결국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업체들이 또 시장을 먼저 선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. 그래서 루이비통이 결국 또 티파니 앤코 이런 것도 또 다 자기 브랜드 안으로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? 그럼 이제 한국에도 이런 뭐 우신 감정원이 됐던, 아니면 뭐 저희 같은 존폴 주얼리가 됐던 어떤 업체든 이런 흐름을 보면서 접목을 해야 되겠다는 타이밍에 적극적으로 또 도입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우리 주얼러들은 뭐 다이아몬드 감정에 대한 공부를 안 해도 되냐? 그런 건 아니죠. 우리가 계산기가 있다고 수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. 이 AI 감정은 거스를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줄지, 또 이 기술로 뭐 하이엔드 시장을 공략한다든지 뭐 나름 회사들과 또 개개인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.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, 또 중요한 정보는 놓치지 않도록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